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 보신 적 있나요? 장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겁니다. 특히 먹을 거, 식료품 가격이 무섭게 올랐죠. 이 매일 먹는 음식이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졌나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어떨 때 가격이 변하고 어떤 이유로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궁민 씨와 단둘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 없이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가 마무리됐고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봄이잖아요, 완전히. 예. 그래서 주말마다 열심히 한강을 가고 있고요. 예. 많이들 가시죠? 한강 지금? 요즘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덕에 그죠? 저희가 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게 거리두기가 해제된 그 주에 그렇죠. 목요일. 네. 아마 이번 주말도 훨씬 많이들 놀러 가실 거고 날씨가 좋아서 주말에는 이제 한강에서 전기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한강 라이딩을 하고 예. 그것도 하고 뭐 가서 이제 돗자리 피고 자기도 하고 그러고 이번에는 경주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경주요? 그 첨성대 있는 거기. 네, 제가 경주를 자주 갑니다. 다들 경주가 이제 뭐 황리단길이나 뭐 이런 게 떠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학여행 가던 곳 이제는 요즘 황리단길 잠깐 떠가지고 한 번쯤 가는 곳으로 아시는데 경주가 은근히 봄이나 날씨 좋을 때 가면 그 한적한 곳이 엄청 많아요. 그 북적북적한 거 말고. 어디가 한적한데요? 그러니까 그 황리단길 쪽은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길 건너면은 거기도 왕릉들이 다 있거든요. 왕릉. 네. 그 사이사이에 그냥 돗자리 피고 자고 놀면은 거기는 네이티브들이 가는 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그냥 돗자리 피고 자면 사람도 거의 없고 진짜 따뜻하고 편하거든요. 남의 무덤에서. 무덤에서 그런다고? 무덤이 있겠어요? 다 도굴당해가지고. 뭘 다 도굴당해. 거기 다 있겠죠. 다 도굴당했죠. 그게 뭐 남아 있겠어요? 그런가요? 일단. 그러니까 남의 무덤이시지만 네. 아무튼 거기 가면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 왜 미국은 캠퍼스에 이렇게 누워서 다들 쉬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캠퍼스가만이라고 그렇죠. 하던데.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럴 곳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뭐 찐득이도 있고. 거기도 찐득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왕릉 사이에서 좀 이렇게 바람도 가려주고 그거 봄에 자주 놀러 갑니다. 꿀팁이네요. 네. 경주 가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네. 술은 자주 드세요? 요즘? 전 거의 안 먹죠. 거의 안 먹고 네. 요새 아주 운동에 빠져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 네,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 오는 길에 제가 이제 뭐 거리두기에 제가 사실 택시를 너무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 지하철이 어떤 상황인가, 밤 지하철이 어떤 상황인가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밤에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거의 무슨 술 딱 그 지하철 도어 열리자마자 딱 들어갔는데 술 냄새가 확 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가지고 저 거기 술집인 줄 알았어요. 오늘 홍대 지나쳐 왔잖아요. 네. 저 2호선 탔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래요. 2호선이 그거 어젠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홍대를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길 며칠 전에 지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거 풀린 다음 날이었거든요. 와,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확실히 진짜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 자영업자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장사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좀 그래도 정상화가 되는 맞아요. 수순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시작됐다가 뭔가 약간 스르르륵 사라져가는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라는 게 점점 이렇게 일상에서 없어져가는 것 같은 느낌? 마스크만 안 쓰면 사실 뭐 요즘은 체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얼마 됐다 사람들이 별 관심도 맞아요. 없고. 그리고 딱 한 저번 달 정도까지만 해도 막 팀에서 확진자 나오고 친구 중에 확진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확실히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피크를 찍은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리고 뭐 확진자 나와도 그냥 이제 별. 그렇죠. 뭐 그냥 요즘은 눈치 준다면서 일하게 눈치 준다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빨리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독잡설 하는 내내 뭐 이거 언제 끝나냐 얘기를 거의 내내 했는데 맞아요. 끝이 났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근데 뭐 코로나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저희도 오래됐다는 그러니까요. 점. 와, 우리 방송을 이렇게 오래 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이게 뭐 항상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쵸. 항상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그리고 계속 뭐 어떻게 이 저기 팟캐스트를 개편을 해야겠다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논의 중이고. 저희 그 직독 오마카세가 슬슬쩍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현생이 이게 힘들어요. 저희.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병행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이런저런 개편도 시도해보고 사실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뭐 저희 뭐 이제 신변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선물 세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네. 모아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저번 녹음에 이어서 이게 이제 둘이 녹음하는 저희가 이거를 직독 오마카세뿐만이 그러니까 직독 오마카세가 아니라 그 직독 잡서를 둘이 녹음하는 게 두 번째네요, 그죠? 그쵸. 저번에 그 저기 피터 자이안의 그 미국 없는 세계를 그때 한번 녹음 같이 우크라이나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했었고 그쵸. 이번에 두 번째죠. 그때는 좀 원격으로 녹음했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모여서 녹음을 네. 단둘이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그래서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책을 가져온 건가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제목이 음. 식량의 경제학이라는 책이에요. 어, 굉장히 딱 직관적이죠. 네. 식량에 관련된 경제학적인 문제들을 풀어준 책인데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식량이랑 우리가 경제학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 우리가 그냥 뭐 장바구니 물가 음. 정도, 그 다음에 뭐 그쵸. 이렇게 마트 물가 이 음. 정도는 생각을 그쵸. 하는데 뭐 이게 막 경제학하면 거창하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지. 그냥 먹는 거 그냥 그 정도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식량에 대해 얽힌 경제학적인 이슈들을 다 풀어준 책인데 어. 굉장히 깔끔하고 음. 좋은 책이거든요. 그때 제가 지론이 있는데 한국에서 좋은 책은 다 절판됐어요. 이것도 절판이에요? 이것도 절판됐습니다. 와 진짜. 제가 절판된 책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더 그렇죠. 컨테이너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복간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복간됐더라고. 우리 그러니까 직독잡성에 그렇죠. 우리가 원기옥처럼 길을 모아줬어.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것도 2011년에 나와서 꽤 된 책이고요. 그리고 절판됐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지만 저희가 항상 더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절판된 만큼 상세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 제목대로 뭔가 목가적이고 그냥 뭐 아예 뭐 그 식품값 얼마나 해 하지만 거기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학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그만큼 문제도 많고 또 엄청 안정적인 산업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엄청 부침이 심하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모르는 세계에 가까워서 한번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식량의 경제학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식량 관련돼서는 사실 기사들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식탁 물가가 오르고 있다. 제가 네. 뭐 얼마 전에 쓴 기사도 네네. 왜 그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쵸. 이렇게 전쟁을 해서 밀값이 오르면서 네. 그게 밀이 오른 것뿐만이 음. 아니라 뭐 이제 그게 사료랑 연관돼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그쵸. 음식값들이 다 오른다 네. 이런 기사였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이게 뭐 세상에 농산물이 워낙 많으니까 딱 대표적인 걸 꼽으면 우리는 많이 안 먹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하나를 꼽으면 옥수수거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도 옥수수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잘 못 해봤네요. 그렇죠. 우리는 왜냐면 쌀을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 경제학 세계에서도 이 동북아시아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다 쌀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지역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지역은 그러니까 인구로는 쌀 먹는 사람이 제일 많죠. 그죠. 그 지역면으로는 거의 옥수수 그리고 밀을 많이 먹어요. 빵이니까. 빵. 왜냐면은 보통 유럽은 밀이죠. 보통 러시아 이런 데 밀 많이 하고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저기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주요 옥수수 산지니까 한마디로 최고 중요한 걸 꼽으면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 가격을 보면은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때쯤이죠. 이때 가격에 비해서 지금 3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온스당 한 3달러 될까 말까였는데 지금 거의 9달러 됐거든요. 와 진짜 많이 뛰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거의 매일 먹는 그 옥수수 가격이 3배가 된 거잖아요. 엄청 많이 뛴 거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저는 옥수수를 안 먹는데 뭐 안 먹는다 뭐 나는 옥수수 안 먹는데 뭔 상관이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중요 작물인 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거의 이 정도 수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한 이유는 이게 그게
2년 전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 네. 상승을 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썼던 그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밀을 되게 많이 생산하는 국가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그게 둘 다 옥수수 그러니까 그 콘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서 옥수수의 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건가요? 그 아마 저희가 만든 말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 근데 외신에도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저희 뭐 데스크에서도 이거 콘플레이션인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그걸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사료값이 오르니까 축산값이 당연히 그쵸, 오를 그쵸. 수밖에 없는 거고 축산 가격이 그쵸. 오르니까 뭐 축산 가격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 기사에 자세히 안 쓰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식탁 물가에 왜 치명적이냐면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수입해오는 옥수수의 양이 그 비율이 16.2%밖에 안 돼요. 그 막 브라질,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수입해오는데 그럼 제가 그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근데 이거 16.2%는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오는 대부분이 사료용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 가공용 옥수수. 근데 그 가공용 옥수수로 뭘 만드냐? 전분, 아. 올리고당.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그 필수적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럼 그 다른 데서 수입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동유럽 빼고는 그거를 만드는 데가 없대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옥수수는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거든요. GMO를 안 만드는 곳은 동유럽이에요, 거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거 신념에 따라 달라요. GMO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까 싶은 편인데 그 뭐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왕이면 안전한 거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근데 동유럽은 GMO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EU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EU가 그런 게 워낙 엄격하니까 아, 그렇겠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재배를 하니까 우리도 그 잘 사는 나라니까 그거를 사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료 같은 거는 이제 뭐 남미나 미국에서 만든 그 GMO를 먹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영향이 클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전쟁이 나서 그쵸.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가 안 나오니까 그거를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오기 너무 힘드니까 비용이 상승한다.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탕수육도 옥수수 전분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아, 탕수육 가격 올라가겠네요. 그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제 기사를 쓸 만큼 저기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물가 사실 뭐 물가 비싸다는 얘기야 뭐 언제는 뭐 물가가 싸다는 느낌이 있겠어요. 맨날 나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그러니까 또 지겹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도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얼마나 심각하면 이 책이 2011년에 나온 책이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왜 2011년에 나왔느냐면 그때도 지금처럼 난리였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식량 가격이 지금처럼 난리 법석이었고 뭐 너무 비싸다 난리였었어요. 지금 거의 잊혀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치솟아서 기아 인구 들고 혼란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정도 지나 똑같은 사이클이 돌아온 거예요. 사이클. 네, 그 이제 그 원자재가 이제 한번 비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사이클이 있는데 비싸지는 그쵸. 시기. 네, 집값처럼 뭐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뭐 사이클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그 사이클이 돌아온 거고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11년 만에 내가 이 책을 고르고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그렇군요. 그 상원 씨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랍의 봄? 그거 되게 한창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그쵸. 이집트 뭐 이런 데서 그게 우리 고3 때예요. 우리가 왜냐면 그 2010년에 일어났거든요. 10년이었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2010년이었고 저도 그때 뭐 그냥 공부 열심히 뭐 했었지만 그 신문에서 엄청 큰 사건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막 그래서 그 11년에 신입생 때 들어가서 아랍에 보면 막 엄청 가르치잖아요. 막 이게 민주주의의 뭐 확산이고 이런 거 엄청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때 아랍의 봄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상원 씨는? 그게 뭐 페이스북인가 이렇게 좀 퍼져가지고 소셜 미디어 통해서 퍼진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뭐 시민들이 결집하면 생긴 일이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제 뭐 예, 소셜 미디어를 그쵸. 통해서 퍼지고, 그쵸.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뭐 인식도 높아지고. 저도 대학생 때는 이제 뭐 교양 수업 이런 데서 그렇게 배웠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식량난 때문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왜냐면 이게 물론 그게 불티를
불씨를 붙여준 걸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 그게 튀니지에서 시작됐는데 맞아요. 그게 정확히 그게 뭐였냐면 노점 상하는 청년이 그 노점하는 물건을 다 뺏겨가지고 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분신을 한 건데 근데 왜냐면 그때 막 실업률이 30-40% 막 이랬으니까 근데 다들 그때 식량난이 그러니까 식량이 너무 비싸서 다들 굶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동이 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동에 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동 같이 그렇게 제3세계 시민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물론 있지만 그때 식량난이 너무 심하니까 못 사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식량이 치솟아서 생긴 일이고 그게 10년 전의 일이고 지금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때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한번 그 식량이 값이 치솟았고 네. 그다음에 사이클이 돌아온 거다. 네. 근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왜 올랐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올랐나 보다 싶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보면은 기름값은 우리나라 경제 기사들도 보면은 기름값에 오른 이유 내린 이유를 잘 분석해줘요. 근데 농산물은 오른 이유 내린 이유를 잘 분석은 안 해줘요. 그냥 장바구니 물가가 힘들다. 보통 그걸 보면은 유가는 국제금융, 국제경제부가 쓰는데 그런 식료품 물가 오르는 거는 생활경제부 뭐 이런 데서 약간 유통 그죠. 그런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싸졌다는 건데 그래서 이 책은 왜 제가 가져왔냐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7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걸 한 곳만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이거 책 쓴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패트릭 웨스트호프라고 그 미주리대 농경제학 박사님이 쓴 책인데. 농대 교수님이시구나. 네, 상원 씨는 미국 좀 잘 아니까 미주리주 알죠? 미주리 알죠. 미주리 대학교를 알죠 일단. 미주리 알아요? 미주리 대학교가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그쵸. 학교잖아요. 거기가 이제 미주리주가 어떤 주인지 알죠 대충? 중부에 있는 대학 그거 아니에요? 주 그쵸. 아니에요? 약간 미국 중부 하면 그 왜 엄청난 옥수수 시골 농수 그쵸. 콘벨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옥수수를 엄청나게 재배하는 그쵸. 그게 벨트처럼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지역 한가운데 있는 미주리대에 농경제학 박사님이 쓴 딱 그러니까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책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 제 생각에 복간될 것 같아. 이게 식량 가격이 계속 이렇게 될 테니까. 최근 그랬으니까. 복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씩 설명을 해놨으니까 오늘 한번 제가 7가지를 다 하나씩 설명하진 않고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2011년에 썼다고 하는데 그때 이유랑 지금 이유랑 들어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와 전쟁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진짜 이거 노스트라다무스인가? 한번 쭉 들어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 요인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바이오 디젤입니다. 바이오 디젤. 네. 혹시 상원 씨 뭔지 아세요? 그거 그 식물로 만드는 연료 아니에요? 그쵸. 뭐 그냥 바이오니까 디젤이 이제 경유고 바이오는 이제 뭐 보통 뭐 바이오 공학하는 그런 생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면은 뭔진 대충은 아는데 이게 가장 첫 번째 장으로 나와요. 왜지? 아니 근데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뭐 날씨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기후 변화 뭐. 네. 근데 바이오 디젤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바이오 디젤 설명을 드리면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그때 들어본 적밖에 없어요. 근데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게 뭐냐면 옥수수나 콩 같은 농작물에서 에탄올이라는 걸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에탄올은 우리 그거잖아요. 그 과학 시간에 알죠? 그 불 붙이면 확 타는 거. 뭐 매니큐어 지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불이 엄청 잘 붙으니까 이게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옥수수나 콩 같은 거에서 기름도 짜낼 수 있고 이런 에탄올도 짜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에탄올을 짜서 기름처럼 쓰는 거예요. 연료로. 그래서 디젤이 경유잖아요. 바이오 디젤. 그렇죠. 여기에 바이오로 붙인 건 진짜 말 그대로 기름. 그러니까 농산물로 만든 기름이다. 그렇죠. 농산물로 만든 기름인 거죠. 근데 이게 농산물 가격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우리가 옥수수 짜가지고 차가 간다는 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외로 바이오 디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쓴다고요? 네. 미국에서는
가솔린에다가 네. 15% 정도로 이 바이오 디젤을 섞어서 써요. 아 그래요? 네. 15%면 진짜 많은 거죠. 비중이 네, 한 8분의 1? 아, 나는 솔직히 바이오 디젤 뭐 그러니까 뭐 기사에 몇 번 네. 보고 썼지. 그걸 뭐 누가 쓰냐 그냥 그쵸. 그랬는데 이게 15%면 그쵸. 진짜 높은 건데. 왜냐면 우리가 주유소 가서 바이오 디젤 넣어주세요 하는 거 영화에서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미국은 섞어서 쓰고 있는데 생각보세요. 그렇구나. 미국이 얼마나 기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15%를 바이오 디젤로 쓰는 거고 미국만 쓰는 게 당연히 아니죠. 미국이 쓰는 이유는 좋으니까 쓰는 거고 다른 나라도 다 쓰거든요. 물론 이렇게 의무적으로 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책이 이 바이오 디젤이 2000년대 친환경 열풍이 불면서 사용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정도부터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가성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바이오 디젤이니까 뭔가 석유보다 딱 깨끗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도 당연히 환경 열풍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뭔가 깨끗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디젤이 미래다 그때 난리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요번이랑 그때 2010년대 본 게 두 번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뉴스에서 보면 이게 뭔가 일이 생긴 건데 근데 이게 통계로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미국이 제가 순위는 모르겠는데 거의 전 세계 주요 옥수수 생산 맞아요. 주요 국이잖아요. 옥수수 생산지예요. 뭐 다시는 그 미국 옥수수 맛 영화 같은 거 많이 그러니까 보시죠. 콘벨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거. 예. 거기 옥수수의 한 40% 정도가 바이오 디젤 생산했어요. 40%면 네. 거의 그 절반 가량을 그냥 연료 만드는 데 쓴다는 네. 거예요? 진짜 의외죠. 그리고 이거를 법적으로도 그 몇 프로 이상은 바이오 디젤로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 같이. 그러니까 석유를 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의외인 거죠. 진짜 그 정도인 줄 몰랐네요. 네, 이 정도로 많이 쓰는 줄 저도 이 책 보고 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옥수수를 연료했으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고 사료에 만들 게 없어지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식품은 바로 사람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마디로 우리랑 차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가 엄청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사람이 먹을 거 거기로 가니까 당연히 바이오 디젤 많이 쓰면 당연히 사람이 먹는 음식값도 오르겠죠. 뭐 생산량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 의외로 엄청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적어지고 가격은 오른다는 거. 그쵸. 요번에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된 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그 수많은 오하이오주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또 농업 지역을 방문을 해가지고 선언한 게 요번에 여름에 그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15%까지 허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15%로 섞어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예 미국에서는 이거를 E15 이래서 E15 그러니까 에너지의 2에 15를 해서 그냥 E15이라고 부르거든요. 15%짜리를. 근데 이걸 15%까지 허용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은 여름철 그러니까 6월에서 9월에는 이 비율을 10%로 낮춰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오 디젤의 단점이 뭐냐면 이걸 태우면 오존이 배출돼요. 아 스모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 오존이 배출이 되니까 네. 여름에 그게 스모그가 난다는 거예요. 아. 덥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기에 안 좋으니까 네. 여름에는 이 비율을 10%로 낮춰요. 그럼 그럼 한마디로 바이오 디젤 사용량이 33%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음.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에도 15%까지 허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줄어들 수요인데 그거를 15%까지 그냥 유지해 주니까 수요가 사실상 늘어난 거죠.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옥수수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많이 사야 할 테니까 그렇죠. 뭐 농산물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되니까 농산물 그 축산화 그러니까 농업 하는 분들은 엄청 기분 좋아가지고 반기고 실제로 막 그런 기업 주가도 확 뛰고 이거 발표한 직후에 그랬는데 네. 이게 의외의 또 포인트에서 반대가 좀 불편하다는 비판이 나온 게 뭐냐면 누가 싫어했을 것 같으세요? 농산물 가격 오르면요? 일반 사람들 시민들 아니에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또 다른 주인공이 축산업계에서 이거를 비판해. 아 왠지 알겠다. 네, 알겠죠. 예. 사료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차도 옥수수를 먹고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는 거거든요. 그럼 다 먹네 진짜. 그렇죠. 다 먹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막말하자면 전분으로 뭐 이렇게 넣어서 먹지. 옥수수 뭐 강원도 휴가 갈 때 먹는 거 뭐 그런 거. 강원도 비합니까? 강원도 휴가 갈 때 먹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그죠. 그 스위트콘이라고 해서 그쵸, 막 그쵸. 뭐 그런 걸로 맞아. 먹고 그러지. 사실 옥수수를 우리가 그냥 먹어야겠다 이러고 먹지는 그래서 않죠. 미국은 뭐 특히나 선진국이고 밀을 많이 먹으니까 이래 사료를 엄청 많이 쓰는데 이게 오르면 사료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 먹는 닭이나 돼지가 다 옥수수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이오 디젤을 많이 쓰면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그럼 사료값이 오르니까 고기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디젤이라는 그 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진짜 식탁 물가를 다 올리는 게 바이오 디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료용 옥수수를 뭐 얼마나 쓸까 싶은데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처음 알았던 게 우리나라가 옥수수 수입의 70%는 사료용이고 30%만 가공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일단 뭐 옥수수가 주식인 건 남미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이거 잘 모르긴 하는데. 저도 몰라요. 왜냐면 옥수수 자체가 남미에서 원래 많이 키웠던 거고 원래 그게 신대륙 작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하는 건 거기 또띠아가 이 옥수수로 만드는. 아 그렇겠다. 네, 또띠아가 옥수수 만들어요. 뭐 나는 밀로 만드나? 나는 쌀로 만들겠죠? 쌀? 아니 밀가루로도 만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먹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옥수수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옥수수는 그래 제가 옥수수 얘기를 하는 게 산업적인 관점에서 가장 파급력이 강한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왜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를 거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바이오 디젤을 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발표한 데가 제가 농업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그 표를 얻으러 간 거죠. 아 중간 선거 때문에. 네, 중간 선거 때문에 일단 표를 얻으러. 왜냐면은 딱 봐도 농업 지역이 민주당 싫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네. 원래는 공화당, 농촌은 공화당, 도시는 민주당이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좀 선심성 공약을 하나 낸 거고 있고 또 이게 1타 2피를 노린 것 같은 게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미국이. 한국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은 기름값이 너무 비싼데 네. 근데 항상 나오는 게 한국은 그나마 도시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네네. 근데 미국은 뭐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은 거의 전 국민이 다 차 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미국은 기름값에 엄청 예민한 나라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미국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사실 기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바이든이 지지율이 이제 엉망이에요 지금. 맞아요. 30%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임 이후 최저라고 네. 할 정도니까. 거의 뭐 외신 분위기는 그 트럼프의 재림이 거의 뭐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고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 이번 민주당 중간 선거는 대패냐 패배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원래 중간 선거는 이기기 힘든데 네. 바이든 인기 너무 없고 물가 오르고 사실 먹고 산 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느 선거나. 그러니까요. 근데 물가 오르고 바이든 대통령도 별로고 당연히 이거는 위기인 거죠. 이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저번에 그 미국 없는 세계에서 뭐 우크라 사태도 사실 뭐 미국이 굳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 미국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바이든은 이게 약간 만만해 보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난리 났고 그러니까요. 사실 우크라이나에 또 군인을 보내면 또 난리 치겠지만 또 약간 유약해 보이고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라 좀 잡자 싶은 거예요. 근데 바이오 디젤이 더 비싸지 않아요? 휘발유보다? 의외로 바이오 디젤이 좀 더 싸요. 왜요? 같은 그 섞으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이상한데? 이거를 섞으면은 그 10% 섞었을 때보다 15% 섞으면 갤런당 한 40센트가 싸진대요. 그러니까 저는 갤런도 잘 모르고 이 센트도 잘 모르는데 한국인이구만. 아무튼 싸진다. 아무튼 이거 배합량을 늘리면 싸진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 그러니까 저기 석유보다 싸다는 거죠, 그러면? 싼 거죠. 아, 그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싸지? 그러니까 옥수수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싸다는 거는 한마디로 석유보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뒤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석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싸냐? 한마디로 바이오 디젤 언제 싸냐면 석유가 비싸면 싸요. 아, 그렇겠네. 네, 석유값이 높아지니까 바이오 디젤이 뭐 이렇게 뭐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지만 그쵸. 싸니까 네. 그 배합량을 늘리면 일단 옥수수가 너무 비싸고 유가가 뭐 코로나 때처럼 완전 바닥이면 당연히 바이오 디젤 안 섞죠. 근데 지금처럼 유가가 지금 막 엄청 비싸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오 디젤 집어넣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석유 가격이 나중에 확 뛰면은 바이오디젤 사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게 오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석유랑 농산물이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별로. 그렇죠? 근데 방금 말한 그 바이오디젤이랑 고리 때문에 네. 석유값이 오르면 네. 예를 들면 석유가 2배가 돼요. 그럼 저는 바이오디젤 더 섞어서 타고 싶겠죠? 네. 그럼 바이오디젤의 수요가 늘죠? 네. 그럼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죠? 바이오디젤이 비싸지면 옥수수도 비싸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값이 오르면 옥수수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오바 아닌가? 그 정도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바이오디젤이 왜 쓰냐 자체가 석유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 바이오디젤이랑 고리로 농산물이랑 석유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엔 고유가라고 난리죠. 네. 근데 2010년대쯤에도 그때도 고유가 때문에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게 바이오 지금 온라인에서 한번 구글에서 네. 바이오디젤 영어로 한번 바이오디젤 프라이스를 쳐보시면 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거기다가 석유 가격을 쳐보시잖아요. 네. 그럼 두 개가 그냥 나란히 움직여요. 와 진짜 그렇다고. 그냥 거의 두 개는 같은 상품처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는 유가예요. 사실. 유가.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디젤보다 본질적인 건 유가인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때문에 바이오디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랑 농산물 가격이랑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바이오디젤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이오디젤은 이제 그 휘발유의 대체제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농사 지을 때 비료 뿌리잖아요. 그 비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비료? 모르지. 우리 둘 다 문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니, 팩폭하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공부한 게 그 한마 때 왜 비료 모자라서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그게 왜 보통 비료를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가지고 비료를. 네, 그걸 뭐 추출을 한대요. 거기서 뭔가를 추출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그러니까 비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스나 석탄에서 오는 거예요. 와, 그 진짜 몰랐다. 전 네. 뭐 인분이나 동물 이제 뭐 이제 그건 분뇨 이제 이런 걸로 하는 줄 전근대 시대까지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에너지잖아요, 비료가. 뭐 근데 그거를 뭔가 에너지원에서 뽑아내야 된대요. 저도 근데 그거 정확히 그 원리는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저희 기억나는 게 작년에 천연가스 막 10배 오르고 할 때 네. 비료 가격 오른다고 난리였어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료도 석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석유, 석탄, 가스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농기계로 짓잖아요. 요즘에 누가 사람이 져요. 그렇죠. 농기계 뭘로 가요? 다 석유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식료품의 한 절반, 한 20% 정도가 포장재 비용이랑 운송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것도 다 석유로 가죠. 포장재 석유로 만들죠. 운송 석유로 하죠. 한마디로 농기계, 비료, 운송, 포장까지 다 석유로 하는 거예요. 농산물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냥 농산물은 석유로 만드는 공산품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굳이 바이오디젤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고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석유로 만드니까 당연히 석유가 비싸지면 농산물도 비싸지고, 그리고 또 석유가 비싸니까 농산물 더 많이 쓰니까 또 그게 바이오디젤 많이 들어가니까 농산물 더 많이 써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 여러 가지 고리로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 시대 와서는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컴플레이션 기사를 쓰면서 그 옥수수 가격이 뛴 이유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옥수수 최대 생산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비료를 만드는 세계 1위 수출국이래요.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가스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뭐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유는 그냥 그게 그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기사에서. 근데 천연가스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면은 식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여서.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거의 제가 1위인가? 아무튼 옥수수 1위 생산국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남자들 농사 지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뭐 만들어도 수출이 되겠냐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생산 자체가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도 엄청난 농업대국인, 의외로 농업대국이라 러시아도 그런 데다가 비료 생산까지 안 해버리면
비료를 못 뿌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어딘가에서 구해 오기 좀 비싸지겠죠. 비싸죠. 그럼 비료가 비싸지고 또 가스도 지금 기름값도 올랐죠. 농기계 돌리는 원가도 비싸지죠.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진다, 그냥 유가가 비싸진다, 그건 오케이. 근데 왜 항상 먹는 것까지 비싸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그런 산업이 엄청 연관이 강하다. 이 부분은 엄청 의외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앞으로 지금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이다, 뭐다 계속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뭐 기름값도 뭐 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또 뛰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기름값이 뛰면 또 당연히 오늘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바이오디젤도 그렇고 뭐 농업에 사용하는 비료값도 그렇고 그쵸. 농기계 운영하는 석유값도 그렇고 다 오르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식탁 물가가 오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식탁 물가가 국밥 10,000원 시대가 이미 서울은 열렸고 이제 정말 그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방금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옥수수를 자꾸 우리가 얘기하지만 옥수수 대신 예를 들면은 그 대두, 콩이죠, 콩. 콩. 대두도 주요한 사료고 우리가 콩기름 뽑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디젤이랑 비슷한 역할을 콩도 할 수 있거든요. 음. 콩에서도 기름도 나오고 뭐 추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수수가 비싸지면 당연히 옆에 있는 콩을 쓸 거잖아요. 그럼 콩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콩 가격이 오르면 그 콩이 거의 돼지 사료로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미국산을 사다가 돼지 키울 때 쓰거든요. 그럼 콩이 비싸지면 중국의 돼지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음식물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인이 김밥집에 갔는데 그 원래 그냥 그 플레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일반 김밥 기본 김밥 기본 김밥이 원래 한 1,500원인가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3,000원이 됐고 치즈 김밥이 3,000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4,000원이 돼 있고 막 어렸을 때 김밥 한 줄 1,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저희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월급을 물가처럼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안 올려주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석유랑 농산물,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 연결고리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기사를 보실 때 바이오 디젤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거 뭔가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한국에서도 바이오 디젤을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둘 다 우리 차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오셨어야죠. 그러게요. 참.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일단 1부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쯤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뭔 얘기를 할 건가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 디젤 그리고 석유 얘기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많은 그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럼 이렇게 농산물이 오르면 과거에도 반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